오늘도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이식의 고전수필 설, 외송설입니다. 외송의 이야기는 뒤에 가서 다시 하고요. 자, 설은 여러분들 참화설, 이옥설, 설견설 등의 작품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 나무를 보면은 이 나무가 본성을 지킨 것 같습니까? 아마 이런 모양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억눌림, 통제를 받았을 겁니다. 이 나무는 본성을 잃어버린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만 아니라 국가도 정체성은 본성이죠. 본성을 지키지 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자, 무모함으로 우리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굽히며 시류에 편성하려는 태도, 경계. 요즘 우리의 상황과도 또 연결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이식, 고전, 수필, 외송설, 해석. 인간에게 길들여져 본성을 잃어버린 외송을 보면서 본성,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의 위험을 깨달은 수필입니다. 본성을 해친 나머지 남에게 모매를 받게 되는 것이야말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한 행동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요. 자기의 본성대로 따른 결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위기지학. 자, 자기를 위한 학문이죠. 바로 수양입니다. 자기 수양이죠. 위기지학의 효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거는 작품 속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요즘 우리들에게도 꼭 맞는 겁니다. 그죠? 남에게 모매를 받게 되는 것이야말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한 행동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자, 개인만 아니라 국가도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여러분 개개인이 자기에 대한 어떤 자존감 이런 게 없으면은 남의 무시를 받을 수 있죠. 자, 곡학아세는 학문을 왜곡하여 세상에 아첨하는 겁니다. 곡학아세하는 이들 넘치는 세상일수록 본성을 지키는 어른들 필요합니다. 자신의 본모습 알기도 어렵고 안다고 해도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소나무는 위로 쭉쭉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화자가 비틀리고 나지막한 소나무 외송을 보고 놀랐고 그렇게 된 까닭이 사람들 때문이란 말에 더 놀랐습니다. 자, 화자는 본성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연결하는 유추적 사고를 통해 사람들이 본성을 지키는데 힘써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정약용의 수호책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지키는 것의 어려움을 뜻합니다. 자, 이 작품과 연결될 수 있겠죠. 자, 내신 수능 국어 공부 잘 하는 방법입니다. 자, 국어는 외우는 것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 공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 유형은 2년쯤 기출수능 학평으로 충분합니다. 문제는 문제 답 해설하는 수업 여러 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 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아야 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증거, 외적 증거는 우리 보기로 많이 제시됩니다. 이 외적 증거로 된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알맞은 답, 최적 답을 찾는 것입니다. 교과서, 수특, 수완, 본문 중심 학습으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 문제는 자료입니다. 문학은 제 자료 도움됩니다.
자, 이의 배경입니다. 자, 이 작품은 조선 중기 문신인 택당 이식이 자신의 본성을 잃고 곡학아세는 지식을 이용하여 세상에 아부하는 일을 뜻합니다. 곡학아세를 일삼으며 이익을 추구하려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쓴 설입니다. 곱게 자라는 본성을 잃어버린 외송을 자신의 본모습을 잃고 아첨과 이익을 일삼는 사람들과 연관지어 이들의 삶의 태도를 비판하고 송백과 같이 본성을 지키며 호연지기는 넓고 큰 기상이죠. 큰 기상을 지녀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자, 외송. 자, 외송은 가지가 탐스럽고 소복하게 많이 퍼진 어린 소나무를 뜻합니다. 또 키가 작고 몽통한 짧고 무딘 소나무 등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외송은 화자는 본성을 잃어버린 존재, 부정적 인간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설의 성격과 의의입니다. 설. 자, 고전 수필 중에 설은 어떠냐면 설은 독자의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설득적인 성격의 글입니다. 교훈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글쓴이는 주변 사물을 관찰하거나 직접 체험한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얻게 된 깨달음을 서술하며 현실을 비판하고 독자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때 비유적 표현, 고사나 성년의 의록 인용, 또 유추의 방식, 우회적 표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기 생각을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하게 글에 담아냅니다. 자, 설의 특징도 한번 정리해보면 좋습니다. 또한 이치를 깨달은 자가 이치를 깨닫지 못한 자의 물음에 대답하는 대화체 방식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설견설이 대표적이죠. 이는 글쓴이와 독자가 지닌 생각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게 하여 설득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백의 고든 성질에 대한 나의 생각이 나오고요. 한양에서 외송을 본 경험입니다. 자, 외송의 성질에 대한 나와 주인의 문답이 나오고 나의 깨달음입니다. 외송과 곡학아세를 학문을 왜곡하여 세상에 아부하는 거죠. 일삼는 사람의 공통점을 인식하며 송백과 같이 각자의 본성을 닦아야 함을 언급했습니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나무는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그 본성이 곱게 마련이다. 물론 비틀린 나무도 있지만 이 시경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본성은 곧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막을 수도 없이 생기가 충만한 가운데 직립해서 위로 올라가는 속성으로 말하면 어떤 나무이든 간에 모두가 그렇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게 잘못됐고 틀리고는 생각하지 말고 요 것만 봅시다. 나무의 본성은 모든 나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 높이 우뚝 솟아 고고한 자태를 과시하면서 결코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오직 송백을 첫 손가락에 꼽아야 할 것이다. 나무의 본성이 쪽바로 서서 위로 자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송백이 최고다. 자, 그러나는 앞과 반대의 내용으로 연결된 부사죠. 모든 나무가 그런 것은 아니다. 송백, 소나무와 잣나무가 나무의 본성을 제대로 보여준다. 실제 소나무도 잣나무도 쭉쭉 올라가는 그런 소나무가 좀 멋있죠. 우리 금강송이 대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무들 중에서도 송백이 유독 옛날부터 회자되면서 인간에게 비견되어 왔던 것이다. 회자는 입이 오르내린 거고요. 자, 회자는 칭찬받으며 입이 오르내린 거고, 비견은 비슷한 위치에서 견주어진다. 그 송백을 보고 인간도 이렇게 저리가 있고 지조가 있어야지 이렇게 많이 비교했다는 겁니다. 소나무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으로 연결되는 유추의 방식으로 송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여줍니다. 유추는 같거나 비슷한 성격을 다른 것인데
같거나 비슷한 것을 다른 것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소나무와 잣나무의 쭉쭉 뻗어 올라가는 속성을, 그 본성을 인간에게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유추가 됩니다. 자, 송백의 고든 성질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어느 회의든가 한양에 있을 적에 거처하던 집 한쪽에 소나무 4~5그루가 있었다. 자, 요 소나무는 자기가 생각한 쭉쭉 그런 소나무가 아니고 외송입니다. 외송. 그런데 그 몸통의 높이가 대략 몇 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몇 자 같으면 우리 한 자가 한 30cm니까 뭐 10자라 해도 3m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소나무 같으면 쭉쭉 크잖아요. 모두가 적달막하게 뒤틀린 채 탐스러운 모습을 갖추고만 있을 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있다. 이게 외송의 특징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나뭇가지들도 한결같이 거꾸로 두루진 채, 거꾸로 두루져 있고, 긴 것은 땅에 끌리고 있었으며 짧은 것은 몸통을 가려주고 있었다. 그 곱게 자라는 나무의 본성을 잃어버린 나무들이죠. 그래야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휘감겨 서린 모습이 뱀들이 뒤엉켜서 싸우고 있는 것과도 같고, 수레의 둥근 덮개와 일산이 활짝 펼쳐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우리 양산 있잖아요. 양산처럼 이렇게 쭉 쳐져 있다는 그런 모습이죠. 요 부분 나무에 또 그다음 또 마치 여러 가닥의 수실이 엉켜 붙은 듯 서로 들쭉날쭉하여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었다. 나무에 대한 부정적 평가입니다. 여기 보면 뱀들이 뒤엉켜 싸우고 있는 것과도 같다. 뭐 일산처럼 펴진 것과 같다. 수실이 엉켜 붙은 것 같다. 비유적 표현이죠. 그 직유법을 활용해서 이 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양에서 외송을 본 경험입니다. 내가 이것을 깜짝 놀랐다. 높고 곱게 자라는 나무의 본성이 아니어서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타고난 속성이 이처럼 다를 수가 있단 말인가. 그 나무가 내가 생각한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찌해서 생긴 모양이 그만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자, 자라지 못하고 모양도 다른 나무에 대한 나의 물음이죠. 하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묻고 대답하는 거죠. 이것은 그 나무의 본성이 그러해서가 아니라, 본성이 아닌다는 거죠. 본성의 문제가 아니다. 처음 나왔을 때에는 다른 산에 심어진 것과 비교해 보아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랐을 적에 사람이 조작은 꿈에서 만들다는 거죠. 조작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것들을 골라서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그 견고한 것들을 골라서 베어버리고, 그 견고한 것들은 베어버리고, 유연은 부드럽고 유연하다는 거죠. 부드럽고 유연한 가지만을 끌어와 결박해서 묶어서 휘어지게 만들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거죠. 그래야 높은 것은 끌어당겨서 낮아지게 하고, 나무를 뭐 고생을 했죠. 위로 치솟는 것은 끈으로 묶고 아래를 향하게 하고, 올곧은 속성을 동요시켜 움직여서 상하로 뻗어내는 기운을 좌우방향으로 바꾸게 하고, 여러 가지 나무를 비틀어서 길들였죠.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그러한 상태를 지속하게 하면서 바람과 서리의 고초는 어려움, 괴로움이잖아요. 실컷 맛보게 한 뒤에야 그 줄기가 가지들이 완전히 변화에 굳어져서 저토록 괴이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자, 외성이 본성을 잃고 괴이하게 변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가지 끝에서 새로 삭이 터서 돋아나는 것들은 그래도 위로 향하려는 마음을 잊지 않고서 무성하게 고쳐서곤 하는데, 또 돋아나는 대로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베고 자르면서 부드럽게 헤어지기를 만들곤 한다. 본성은 그대로인데 인간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기이한 나무가 된 것일 뿐이다. 자,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본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이것이 어찌 그 나무의 본성이라고 하겠는가? 자, 사람들의 본성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하겠는가? 의문의 형식으로 자기 생각을 강조하는 서리법이죠. 자, 나의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과 답변의 문답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성의 성질에 대한 나와 주인의 문답입니다.
자, 이렇게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듣고는 크게 탄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 영탄법이죠. 깨달음 영탄적 표현이고, 그 물건 본성을 잃어버린 나무 외송이죠. 우리 사람의 경우와 그렇게도 흡사한 점이 있단 말인가. 사람도 본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다. 자, 외성의 모습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유추의 방식입니다. 세상에 일찍부터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을 보면은, 자,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본성을 잃고 헤매는 자들이죠. 외성과 같은 처지로 부정적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 용모를 예쁘게 단장하고 몸뚱이를 약삭 빠르게 놀리면서 세상에 보기에는 괴팍한 행동을 하여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아첨하는 말을 늘어놓아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하여 남의 비율을 잘 맞추려고 애쓰면서 이를 고상하게 여기기만 할 뿐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은 잊고 있으니, 자, 본성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평이하고 정직한 그 본성, 자, 폭립, 쉽고 바람직한 그 본성에 비추어 보면 과연 어떠하다 할 것이며,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한 호기는 호연적이죠. 넓고 큰 기계입니다. 비추어 보면 또 어떠하다 할 것인가. 자, 어떠하다 할 것이며 어떠하다 할 것인가를 반복해서 본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서리적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갯덩어리나 무두질한 가죽처럼 아첨을 하여 여행이 이득이나 얻으려 하면서, 비갯덩어리 무두질한 가죽은 어떻습니까? 비갯덩어리는 정신이 없죠. 올바른 정신이 없는 존재. 자, 가죽처럼 무두질한 가죽도 이제 허물허물하잖아요. 그 비유적 표현으로 본성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본성을 잃은 사람들은 비갯덩어리나 무두질한 물렁물렁한 가죽과 같다. 자, 그저 구차하게 외모를 따르며 남을 위하려고 하려는 자들을 저 외손과 비교하여 본다면 또 무슨 차이가 있다고 하겠는가. 이런 사람들, 그런 아첨하고 아부하는 본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외손과 다르지 않다. 자, 외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하겠는가. 서리적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영탄적 어조고요. 사람이나 다른 생물이나 각각 항상 지니고 있는 본성이 있은 만큼 곱게 잘 기르면서 해침을 당하는 일이 없게끔 한 연후에야 사람이 되고 생물이 된 그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본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만 본성이 손상을 입고 녹아 없어진 나머지 이처럼 정상적인 것과는 정반대로 참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으니, 자, 본성을 잃은 외성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런 사람들 비판하는 거죠. 이 어찌 곱게 길러지지 않는 채 살아있는 것은 요행이 죽음을 면한 것일 뿐이다. 요 한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건 몰라도 됩니다. 자, 곱게 길러지지 않는 채 살아있는 것은 겨우 죽음을 면하는 것일 뿐이다. 자, 이 공자의 말입니다. 라는 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 본성을 잃어버린 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다. 자, 저 나무의 입장에서 볼 때 역시 슬픈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본성을 잃어버린 외송의 슬픔입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내가 일찍이 산속에 살아는 송백, 소나무와 잣나무죠. 본성을 지키는 나무, 자, 외송과 대비되죠. 본일인데 그 나무들은 하늘을 뚫고 곧장 위로 치솟으면서 내우 천둥과 번개입니다. 내우에도 끄떡없이 우뚝 서 있었다. 자, 본성을 지키는 나무의 당당한 모습이죠. 이쯤 되면 사람들이 그 나무를 쳐다볼 때에도 자연히 우러러 보고 엄숙하게 공경심이 우러나는 느낌만을 지니게 될 뿐. 자, 본성을 지키는 나무에 대한 생각이죠. 우러러 보고 공경심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는 함부로 대할 수 없죠. 어루만지거나 놀이객감으로 삼아야겠다는 마음을 별로 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나무는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호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호는 좋고 싫음에 대한 생각이죠. 이거는 본성을 지키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사람들도 이제 본성을 지키는 것이 더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대상을
천하게 여기면서 모멸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속에 있는 반면에,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랑은 어떤 대상을 천하게 여기면서 모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뭐 부부지간도 이런 거 있습니까? 이혼할 때는 서로 원수처럼 그래 변하죠. 자, 그 다음에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 내에 덕을 존경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개념이라 하겠다. 자, 사랑과 공경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가 나타납니다. 대저 그 본성을 해친 나머지 남에게 모멸을 받게 되는 것, 본성을 잃어버린 것은 바로 모멸을 받게 되기 쉽다는 거죠. 모멸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한 행동의 결과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본성을 잃어버리니까 모멸을 받는다는 거죠. 본성을 잃어버리면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본성대로 따른 결과, 본성대로 따르면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위기지학의 효과라 할 것이다. 자, 위기지학은 자기 자신의 인격 수양을 위한 학문. 옛날에 조선시대의 선비들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뱃살길에 나아가지 않고 홀로 이제 학문을 닦으며 수양하죠. 우리 태계 이항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본성을 지키는 것은 존경받는 원인이 된다. 본성을 지키지 않으면 모멸받게 됩니다. 따라서 군자라면 이런 사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기만 하면 될 것이니 저 외송을 탓할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외송의 사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려는 글쓴이 의도입니다. 외송을 탓할 것 없고 저걸 보고 군자는 자기 자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본성을 지키면서 존경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사, 을사년, 나벌 대한에서다. 뭐 이런 거는 청사는 을사년이라는 거고요. 나벌은 우리 뭐냐면은 음력 12월입니다. 요때 피는 매화를 나벌매라 하는데 통대사 홍매화는 1월달부터 양력으로 1월달부터 홍매화가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벌매로서 유명한 거죠. 대한은 우리 24절기 굉장히 추운 절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언제 이 글을 썼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죠. 자, 그런 때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깨달음은 외송과 곡학아세를 일삼는 사람의 공통점을 인식하며 송백과 같이 각자의 본성을 닦아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절과도 딱 어울리는 그런 말이네요. 공방전을 읽으면서 지금의 경제 상황과 탁 들어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고전수필 설입니다. 설 앞에 정리해 놓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적이고 또 교훈적이고 개성적이고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개성이 나타나고요. 또 비판적이고 또 설득적입니다. 주제는 곡학아세하는 세태 비판, 본성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입니다. 특징입니다. 외송의 사례를 들어서 본성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람이 본성을 잃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계는 가르치고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외송과 송백의 외송은 뭐 쭈글쭈글한 보기 싫은 소나무고 송백은 쭉쭉 큰 이런 본성을 지키는 소나무죠. 대립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본성을 지키는 것이 존경받는 길이다, 방법이다. 자연물을 보고 깨달은 바를 적은 교훈적인 수필입니다. 수필 자체가 이제 우리 원래 교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술 장르잖아요. 나무를 통해 사람에게 적용하는 유추의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대한 부정적 평가,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나무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직유법이 많이 쓰였습니다. 나의 물음에 대한 답변, 질문과 답변의 문답 구조를 보여줍니다. 대화 형식으로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위에 정리한 설의 특성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